운이 없어서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르게 봅니다. 운이 사라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운은 갑자기 오지 않고 갑자기 떠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운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기회를 잃은 뒤입니다. 나는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열던 아주 작은 장사꾼이었습니다. 자본도 배경도 보호막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에 따라 하루의 매출이 달라졌고 누구와 약속했는지에 따라 내일의 길이 갈렸습니다. 그때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이동한다는 사실을.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겉보기에는 능력 있고 말도 잘하며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이상하게도 함께하면 일이 꼬이고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수는 적고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일은 차분히 풀리고 기회가 이어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능력도 학력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표정 그리고 태도였습니다. 오늘 나는 그 차이를 분명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내 인생에서 직접 확인한 당신의 운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말려 죽이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였구나. 그 사람을 곁에 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막히기 시작했구나. 이건 인간관계 강의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나 감정 위로도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법, 그리고 운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법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왜 늘 마지막에서 막힐까? 왜 좋은 기회는 항상 내 앞에서 사라질까? 그 답이 오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같은 사람 곁에서 같은 인생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단 하나라도 와 닿는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상이 끝난 뒤 댓글에 운이라는 글자 하나만 남겨보십시오. 그 한 글자가 당신이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작은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열었을 때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큰 자본도 든든한 뒷배도 없었습니다. 쌀과 건어물 국수를 취급하는 작은 상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부터 단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용은 사업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상이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상인의 평판은 곧 생존이었고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래를 할 때 언제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를 먼저 따졌습니다. 이건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삼성상회를 운영하던 초기 거래처에서 예정보다 많은 물량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고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주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상대의 신뢰를 함께 떠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늦게까지 물량을 맞추고 납기를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 거래처는 이후에도 꾸준히 우리를 찾아주었습니다. 큰 거래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맡긴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이 경험은 내 생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는 일이 다시 돌아오지만 약속을 가볍게 여긴 사람에게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은 그럴듯했지만 책임을 끝까지 지지 못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모든 일을 해낼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어려워지자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약속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일도 함께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사가 커진 뒤에도 직원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다. 제품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을 어기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운도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늘 기록했고 그 약속을 지켰는지 스스로 점검했습니다. 이 습관은 개인의 태도에서 시작해 조직의 규율이 되었고 훗날 품질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미뤄둔 약속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작은 방심이 당신의 운이 서서히 멀어지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꼭 지켜야 할 약속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약속을 지키는 순간부터 운은 다시 당신 편에 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유형은 분명합니다. 감정이 먼저 앞서고 화를 쉽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유형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회와 신뢰를 스스로 불태우는지 사업을 하며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삼성상회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여유도 없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찾아와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습니다. 납품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분명히 정해진 수량을 맞춰 보냈고 계산 착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억울했습니다. 그 시절 하루 벌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나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이 한마디가 앞으로의 내 길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나는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제 책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상대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며칠 뒤 그 거래처 사람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날 화내지 않고 대응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제 쪽에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10년 넘게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분노를 이긴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을 회사가 커지고 직원 수가 늘어나자 또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판단도 빠른 간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책상을 치며 꾸짖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의 열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문제가 쌓여 큰 거래가 무너졌습니다. 보고가 늦어졌고 대응이 어긋났습니다. 그 간부는 분노했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나?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실까봐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 말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화가 이렇게 사람을 막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 그는 말을 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하루를 두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안정된 조직이 되었고 성과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경험은 내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며 그 습관이 곧 운을 결정한다는 것을 1970년대 우리가 섬유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전자산업으로 방향을 옮기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지금은 섬유가 황금 산업입니다. 전자라는 불확실한 분야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일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감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숫자를 검토하고 시간을 두고 설득했습니다. 분노 대신 인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선택이 회사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의 분노가 1년의 팀워크를 무너뜨릴 수 있다. 결단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반드시 늦춰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화를 냈던 순간 이후에 무엇이 남았는지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신뢰가 남았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남았습니까?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하기 전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운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회사를 세우고 키우는 과정에서 이 유형의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신뢰를 잃고 그와 함께 운까지 잃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나는 거래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두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 노트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은 이름 옆에 아무 표시도 남지 않았고, 말은 거창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은 사람의 이름 옆에는 조용히 선이 그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모두가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젊은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무엇이든 제가 해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신감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기한은 어겨졌고 준비는 부족했으며 그 뒤에는 긴 변명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부족했다는 말, 상황이 안 좋았다는 말, 말은 많았지만 약속을 지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와의 거래를 정리했습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장에서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말로 얻은 신뢰는 말 하나로 무너진다. 1969년 전자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도 떠오릅니다. 우리는 국산 텔레비전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6달 안에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근거가 있는가였습니다. 6달 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약속을 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자신감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감은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은 숫자와 준비 그리고 책임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회사의 회의 문화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 대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는 보고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회사의 신뢰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중간 간부가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을 보고하며 상대가 일정을 바꿨다고 적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찢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진실의 편에 서 있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보고보다 행동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 누구보다 신뢰받는 간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말은 가볍지만 그 말이 불러오는 책임은 무겁다. 약속은 그 사람의 크기를 드러냅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쉽게 내뱉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습니다. 혹시 요즘 당신도 괜찮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을 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이 누군가의 기대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단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이야기할 유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직과
인생을 가장 빠르게 좀먹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 남의 흠을 입에 올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믿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말의 무서움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이고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도 말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일은 잘하지만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스스로 운을 깎아먹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인사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하는 습관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들이 가볍게 들립니다. 저 사람은 일은 잘하지만 성격이 좀 그렇다. 이번 일은 사실 내가 더 많이 했다. 이런 말들은 웃음 속에 섞여 흘러갑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 반드시 조직의 공기가 변한다는 것을 1970년대 후반 수원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자부문이 본격적으로 커지며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 과장 대리가 있었습니다. 일 자체는 성실했지만 늘 동료의 이야기를 뒤에서 했습니다. 누가 칭찬을 받으면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회의가 끝나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점심시간에 대화가 줄었고 회의에서는 진짜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기 시작했고 작은 오해가 쌓여 결국 성과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 과장 대리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자기 발밑을 먼저 깎아낸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명확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비난은 금지, 개선은 가능. 누군가의 문제를 말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결책과 함께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험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간부회의 때마다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기 전에 장점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 조직을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임원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뒤에서 불만만 이야기하고 일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말리지는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침묵이 공범입니다. 험담이 시작되는 순간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는 돌아간 뒤 회의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성과와 개선만 이야기하도록 했고 불필요한 뒷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그 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가운 말은 사람을 흩어지게 하고 따뜻한 말은 사람을 모은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한 번 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어떤 말을 자주 입에 올리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남을 헐뜯는 말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운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흠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말로 당신의 마음은 정말 편해졌습니까? 오늘만큼은 비판 대신 한마디의 인정으로 바꿔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유형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조용하고 깊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마음입니다. 바로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부러움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이 어느 순간부터 질투로 바뀌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성장의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는 불이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하며 노력도 충분했지만
끝내 자기 자리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전자부문이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절의 일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맡은 젊은 기술자들이 하나둘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그중 한 사람은 특히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연히 칭찬과 신뢰가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함께 일하던 한 동료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실력보다는 윗사람 눈에 잘 든 거다. 처음 한두 번은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되자 주변의 공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은 사라지고 협력은 경쟁으로 바뀌었으며 경쟁은 곧 서로를 경계하는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결국 그 부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 말을 들은 그 직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나를 찾아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인정합니다. 동료가 인정받을 때마다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나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한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긴 겁니다. 그 이후 그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의 성과를 피하지 않고 배우려 했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 그는 누구보다 신뢰받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의 성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다른 젊은 간부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회장님, 왜 항상 저 사람만 인정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 그늘에 있는 느낌입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부러움은 성장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는 순간 그 불은 당신을 먼저 태웁니다. 그는 그날 이후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만 나아간다. 몇 년 뒤 그는 결국 자신이 바라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자리를 빼앗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키운 결과였습니다. 나는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적어둔 적이 있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은 자기 운을 가두는 자물쇠와 같다. 질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그 마음은 표정과 태도에 묻어나 사람과 기회를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했습니다. 인재 제일이란 남의 장점을 질투하지 않고 배우는 문화에서 시작된다고. 당신은 최근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자극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도 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다시 움직이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한 가지 질문만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길이 막히고 왜 어떤 사람은 큰 소리 없이도 끝내 자기 자리에 도달하는가? 그 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유형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약속을 가볍게 여기며 신용과 명예를 버린 사람,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으로 관계를 태운 사람, 말은 앞서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 남을 헐뜯는 말로 스스로 품격을 깎아내린 사람, 그리고 남의 성공을 질투하며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이 5가지는 모두 겉으로는 다른 모습이지만 안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볼 때 재산이나 학력, 말솜씨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을 어떻게 지키는지, 어려운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운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상해를 시작하던 작은 상점 시절부터 회사가 커지고 조직이 복잡해진 뒤까지 운이란 것은 한 번도 우연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킨 결과였고 작은 분노를 참아낸 선택이었으며 작은 말 하나를 삼킨 인내의 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명예를 지켜라. 감정을 다스려라. 말을 가볍게 쓰지 마라. 사람을 깎아내리기보다 키워라. 질투 대신 배움을 택하라. 이 5가지는 나를 지금의 자리까지 데려온 원칙이었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함께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이야기한 뒤 이상하게 의욕이 줄고 판단이 흐려지고 일이 자주 꼬인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투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과 표정, 태도 속에 모두 드러납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선택이 달라지며 그 선택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누군가를 깎아내렸는가? 아니면은 북돋웠는가?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했는가? 아니면 배움으로 삼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내일의 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흔들림을 남겼다면 댓글에 운이라는 글자 하나만 남겨보십시오. 그 한 글자가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당신 자신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